지금 보시면은 원래 맨 처음에 노란색 빛만 이렇게 안쪽에다가 채워놨을 때에는 뭔가 이게 빛 표현을 한 것 같기는 한데 실제로 빛으로 보이진 않았었던 거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딱 넣어주는 것만으로도 설득력이 생기자니까 아 진짜 빛이 있어. 오늘 주제 한번 들어가 보죠. 빛을 제대로 그리는 방법, 빛의 그림자를 그리는 방법이라기보다는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임의의 조명을 배치했을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지점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런 그림들 있잖아요. 전구나 혹은 이제 촛불 같은 거 그릴 때 이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죠. 그러니까 헤일로라고 해가지고 빛 번짐 효과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이 그림 같이 여기 뒤에 창문이 있는 경우 여기서 이렇게 약간 뿌옇게 올라오는 거 있죠? 이거를 헤일로, 이제 한국어로는 빛번짐이라고 하죠. 이 빛번짐만 그리고 그림을 끝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이런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전구 빛을 표현할 때 약간 이렇게만 그려놓고 아, 나 이제 빛 표현 끝났다 이런 식으로 이제 착각하는 경우죠. 사실은 이게 빛이 있어서 생기는 건 맞지만은 빛이 있는 경우에는 이 헤일로만 있는 게 아니고 난반사가 같이 있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사실 빛 표현의 핵심이거든요. 난반사가 무슨 소린가? 되게 간단한 거예요. 이 세상에 빛이 있다면은요, 내가 만약에 빨간색으로 빛나는 빛을 내가 그렸다고 쳐봐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헤일로만 그리고 이제 끝내는 경우가 많지만은 실제로는 난반사,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은요, 옆에 있는 물체, 다른 물체가 이렇게 있을 때 얘가 이 빛을 받아서 빨갛게 빛나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난반사라는 단어를 쓰니까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못하기 쉬운데 되게 당연한 내용이에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이걸 자꾸 착각을 하고 그러냐면은요, 우리가 빛을 어떠한 방향성, 어떤 에너지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오류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가 빨간 빛이 나오는 전구 같은 게 있다고 하면은 빛을 방향성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여기서 빨간 빛이 있으면은요, 뭔가 뻗어져 나오는 느낌을 그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 이렇게 뭔가 태양을 그리듯이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빛이 바깥으로 나오는 것을 실제로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빛의 방향성을 우리가 중간에 캐치할 수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떠한 빨간 전구가 있을 때 이 전구가 어떤 물체가 가는 도중에 여기를 비췄겠죠. 빨간색으로 비췄겠죠. 우리가 빛의 중간 진행을 볼 수 없어요. 근데 왠지 볼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한다는 거죠. 레이저가 아닌 이상은 우리는 빛의 진행을 중간에 캐치해서 볼 수 없습니다. 근데 만약 그렇다고 하면은 만약에 이제 구름들이 이렇게 있을 때 가운데서 이제 빛이 막 이렇게 쏟아져 내려오고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러면은 빛을 진행을 보고 있는 거 아니냐? 빛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빛을 내려오고 있는 그 모양을 보고 있는 거가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그게 아니고 여기 공기 중에 있는 먼지들 있죠. 먼지들이 마침 이 빛 받아가지고 먼지가 빛나고 있는 거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먼지가 빛나고 있는 거지 우리가 빛을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실제로 샘플을 몇 개 가져왔으니까 한번 보죠. 이런 현상을 전문 용어로는 이제 빛 내림이라고 하거든요. 보시면은 빛이 이렇게 직진하고 있는 모습이 그대로 보이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죠. 실제로는 이것이 직진하고 있는 그 루트를 정확하게 보고 있다기보다는요, 연기 보이죠. 공중에 약간 먼지가 많고 연기가 많은 경우에 이 연기가 빛을 받아서 빛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요 지점쯤에서 끊어지면서 이 부분이 연기가 안 빛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뻗어져 나오는 빛은 우리는 빛을 보고 있다기보다는 사실은 연기가 빛나고 있는 걸 보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것들도 빛이 직진해서 내려오는 그 모습을 우리가 약간 레이저처럼 캐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실제로는 이것은 이 주변에 공기가 많이 끼었기 때문에 그 공기가 빛나는 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공기가 깨끗한 장면이라고 하면은요, 실제로는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냐면은 빛 번짐이나 빛 내림 현상이 거의 없는 이 상태를 보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빛이 나오고 있는 위치가 여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빛이 닿은 부분, 여기서 여기까지 빛이 내려오면서 여기에 딱 닿아서 결과적으로 보이는 이 부분만 보이는 거고, 이 중간 부분에 항상 이게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착각을 되게 많이 하죠. 예를 들면은 내가 이제 이런 느낌의 그림을 그린다고 했을 때 요거를 그려야 된다는 생각은 들어. 왜냐면 빛이 직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생각이 드니까. 근데 정작 얘를 안 그리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오히려 현실은 반대야. 얘는 오히려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고 오히려 얘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빛을 받아서 빛나는 바닥을 보여줘야 되는 건데 이걸 빼먹고 얘만 그려두는 거죠. 빛내림 같은 것만
보여주는 그런 실수를 많이 하는 겁니다. 지금 그 대표적인 이 그림이 그런 실수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뒤에 보시면은요, 뒤에 창문이 굉장히 밝은 빛으로 빛나고 있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빛 번짐 효과가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정작 이 빛이 여기다가 미치는 영향을 그리지 않았어요. 이러면은요, 그림의 설득력이 굉장히 낮아지게 됩니다. 빛이 나오는 물체가 하나가 있으면은 지금 요 주변에서 이렇게 막 흐릿흐릿하게 보이는 거는 빛 번짐이죠. 빛 번짐을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옆에 실제로 그 빛을 받아서 빛나는 면을 그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너무 많이 빼먹는다. 이게 오늘의 요점입니다. 트위터에서 마끼아트를 검색하세요. 이 전구도 지금 약간 설득력이 없어 보이는 것도 지금 여기서 뭔가 노란빛을 빛나는 건 표현을 했지만은 정작 여기에 이 빛이 닿는 표현을 안 해줬잖아요. 그래서 얘가 어색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빛이.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그림을 좀 이 빛들의 설득력을 조금 찾아주는 그런 느낌으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죠. 우선 얘도 한번 작업해볼까요, 이거부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빛 번짐 효과 있죠? 이걸 넣는 것 자체도 괜찮아요. 근데 이것만 넣고 끝내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무조건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여기 밑에 얘가 받는 느낌이 드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일단 좀 깔아놓고 시작하죠. 자, 그 다음에 얘 때문에 생기는 그림자들이 있겠죠? 그거를 조금만 표현을 해보죠. 이것도 그냥 지워서 표현하면 돼요. 여러분, 여기다 그림자를 검은색으로 다시 표현할 필요가 없어요. 빛을 안 받음 이퀄 그림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린 빛을 지우면 그것이 자동적으로 그림자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지우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원래 맨 처음에 노란색 빛만 이렇게 안쪽에다가 채워놨을 때는 뭔가 이게 비 표현을 한 것 같기는 한데 약간 실제로 빛으로 보이진 않았었던 거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딱 넣어주는 것만으로도 설득력이 생기자니까 진짜 빛이 있어. 지금 보면은 이게 맨 처음 그림 원본이었고요. 여기서 제가 실제로 빛이 물체에 닿아서 빛나는 효과들을 온전히 다 넣어주면은 이런 느낌이 나기 시작하죠. 처음에는 뭔가 빛이 약간 겉도는 느낌, 뭔가 합성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이 빛이 실제로 주변에다가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그려주면은 이렇게 무드 있게 실제로 빛나는 설득력 있는 그림이 되죠. 실제로 이 빛이 여기 닿아가지고 이렇게 빛나고 있는 게 느껴지죠.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뒤에 빛 번짐은 지금 이미 있는 상황이니까 이 밑에 떨어지는 모양새만 보여주면 될 것 같아요. 그거 느낌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수정을 한번 해보죠. 이런 거 생각할 때 팁을 드릴게요. 여기 빛을 생각할 때 아까 보니까 이걸 어떤 식으로 생각했냐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점만 하나 찍어 놓으셨는데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빛은 방사형으로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멀리까지 가요. 좀 더 멀리 그렸었어야 돼요. 좀 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도 닿고 여기도 닿고 심지어 뭐다 뒤에도 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왼쪽 오른쪽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웬만한 데는 이렇게 동그랗게 퍼트려 나간다는 느낌이기 때문에 웬만한 데는 다 닿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자, 여기도 얘 때문에 그림자가 생기긴 할 것 같으니까 그 그림자가 조금 늘어지는 걸 조금 그려주죠. 자, 여기뿐만 아니고 그 뒤쪽도 여기 위도 이렇게 가면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앞에서 막고 있는 게 없으면 대체로 다 간다고 보시면 돼요. 앞에서 가로막고 있는 애만 없으면은. 근데 사실 이거 내심 알고는 있었던 분들도 많았을 거라 생각해요. 귀찮아서 안 그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 그림 원본이 이거예요. 이 상태에서 지금 보면은 이렇게 있을 때에 비해서 이제 하나하나의 광원이 정확하게 들어 맞춰진 느낌으로 표현을 해주니까 조금 더 설득력이 올려주는 게 보이죠. 촛대는 투명해서 그림자가 없어도 되냐고요? 아니면 촛대 그림자도 그린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다가 만약에 내가 빛이 훨씬 더 올라오는 느낌을 준다고 하면은 그때서야 이제 빛 번짐이 일을 하는 겁니다. 빛 번짐이나 빛내림 효과 같은 것들을 같이 넣어주면 좋겠죠. 아까도 보여줬던 그 빛내림 효과도 한번 넣어볼까요, 여기서? 빛내림 효과는 먼지나 연기 때문에 일어난 거라 실제 색보다 뿌옇게 그려야 되나요? 굉장히 좋은 포인트를 잡으셨어요. 맞아요. 근데 사실 미적 허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고채도로 약간 색이 올라오게 그리셔도 괜찮아요. 근데 엄연히 말하면 원래 이렇게 뿌옇게 나오는 게 맞아요. 정말 굉장한 포인트를 잡으셨네요. 자, 최종적으로 약간의 빛내림과 빛번짐 효과까지 조금 더 준다면 이제 원본의 이 느낌에 비해서 조금 더 뭔가 웅장한 듯한 비장한 느낌이 들죠. 구도도 조금 정리된 느낌이 들고 이렇게 빛번짐 빛내림 효과를 응용을 해가지고 연출을 하는 것도 물론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죠. 오늘의 결론, 빛번짐과 빛내림만 그려서는 빛 효과가 설득력이 없고 반드시 빛이 닿는 모습을 그려줘야 된다. 하지만 빛번짐과 빛내림을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응용을 해가지고 분위기 있게 그릴 수도 있으니까 이거 상황에 따라서 요것은 선택을 해서 쓰시면 되는 부분입니다.